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인류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으로도 예측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희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경주와 포항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전남, 해남에서 최근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지다. 경주 지역에서 규모 5를 넘는 강력한 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콘크리트 더미로 뒤덮이면서 온통 부서진 벽돌 잔해에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관련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또 5.4의 포항 지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자, 연구원님께서는 지진 분야만 20년을 넘게 연구해 오셨을 정도로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데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진학자들이 역사 지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규모 6.5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왔지만 설마 했지만 그날 실제로 일어나고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지진은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정말 큰 재앙인데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진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자를 가지고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가지고요. 네. 제가 이 자에 힘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러질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맞습니다. 지진도 이와 똑같이 제가 힘을 가했을 때 휘면서 부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지판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지각 내에 암석에 힘이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는 변형력이라고 하는데요. 변형 에너지. 제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제가 가한 힘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현재? 자에 지금 양옆과 이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 있는 걸 보니까 이걸 놓으면은 바로 펴지게 되죠. 제자리로 가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에 쌓였던 변형 에너지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힘을 가하면은 이 자가 궁극적으로 부러지듯이 암석 내에 쌓여 있는 변형 에너지도 그 암석이 가지고 있는 탄성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파괴가 되면서 그때 쌓여 있던 에너지가 마치 자가 부러질 때 소리로 우리 귀에 전달되듯이 지각을 통해 가지고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로 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지진학자들은 그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기록해서 이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떤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며 단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또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를 양옆에서 강한 힘으로 미는 것처럼 암석 내부의 변형 에너지가 강하게 축적되는 것이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또 지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를 대입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데 우리나라에도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197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관측된 규모 2 이상만을 대상으로 보면은 약 1886회가 발생했습니다. 꽤 많네요. 그중 규모가 가장 큰 2016년에 일어난 경주 지진과 그 다음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일어나던 2017년도에는 많은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252번 또 223회 발생하였으나 42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5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98년까지는 매년 19회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을 내보면 약 71회로 약 예. 3.6배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9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상청에서는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지진 관측기를 전부 다 디지털형으로 바꾸고 예. 관측소를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결과 지진 관측 범위가 향상되고 관측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 횟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규모 3 이상 지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98년 이전에는 약 9회 정도 발생하던 것이 예. 그 이후에는 11회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즉 42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즉 지진은 규모 5 이상 정도 될 때부터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지진재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동안 10회가 관측이 돼가지고 연평균 4회 정도 발생했는데 북한에서 발생한 1회와 먼 바다에서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은 남한 내륙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5회로 연평균 8년에 한 번, 즉 8년에 한 번 정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과 시설의 발전으로 이 지진을 발견하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면, 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측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진이 없었던 곳이 이 지진으로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 해남에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5번이나 지진이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러한 현상이 왜 어떻게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5월 달, 5월 1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백령도 남쪽 30km 지점에서 약 지진이 16차례 발생을 했고요. 예. 같은 해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보령 앞바다 남서쪽 45km 지점에서 약 29회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보령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전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으로 지금 그 해남과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이처럼 네.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소규모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두고 해외에서도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의 경우 대지진이 곧 한국을 강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를 내서 사람들의 걱정을 더했는데 해남 지진, 대지진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그 백령도 앞바다라든지 보령 앞바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미 이제 5, 6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지진은 우리 인간이 즉 지진학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네. 그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학계에서는 그 해남 지역에 진앙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지진 관측으로 해가지고 임시 관측소를 설치했고 예.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지진학자들을 모아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정밀 지질조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예. 예, 미지의 영역 앞으로 연구할 숙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지구 내부의 급격한 그 지각 변동에 의한 또 변형 에너지가 축적돼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연 지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 지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핵폭발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도 있는데 이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진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공 지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땅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대표적인 예가 지하 핵실험이라든지 네. 대규모 댐 공사라든지 지하 광산 개발이라든지 할 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화약 폭발에 의해서 급격하게 발생한 지진동을 의미합니다. 예. 이와 같은 인공지진의 특징은 이론적으로는 그 발파 에너지, 즉 그때 발생한 에너지가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오직 지진 기록상에는 P파만 기록이 되고 예. 그 S파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땅이 불균질하고 또 부근에 단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지질학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S파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 기록만으로 이 둘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네요.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소련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지진파를 분석하였습니다. 예. 냉전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경우가 자연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핵실험으로 아. 오인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핵실험은 아무리 깊어봐야 1km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지표로요. 이때 인프라사운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인프라사운드를 지진파와 함께 동시에 관측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경우 인프라사운드 신호라는 것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정확히 뭔가요? 인프라사운드라는 용어는 아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잘 아시다시피 20Hz부터 2만 Hz 사이입니다. 예. 인프라사운드는 주파수가 20Hz 미만의 소리를 의미하며 당연히 저희 귀로는 듣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파수가 낮은 만큼 굉장히 멀리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을 따라 가지고 10,000km 이상 전파되기도 합니다. 예. 2013년 2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키에 대규모 운석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 발생된 인프라사운드는 지구를 2바퀴 이상 돌아가서 약 8만 5천 킬로 전달된 떨어진 관측소에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와 같은 그 인프라사운드는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하면서 공기층을 두드릴 때 발생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를 지진파와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원인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진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구 내부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극적으로 알아내는 게 지진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이지만 지구과학자들에게는 지구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희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지진에 대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를 해주셨는데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지진 연구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하는지 그 소감도 바람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인프라사운드 신호, 즉 그 일본 그 큐슈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할 때 나오는 신호를 현재 관측해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 이용하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백두산 폭발 시에도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구 기간이 이제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네.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그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학 책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제가 워낙 천성이 게으른 탓에 희망사항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학은 정말 그 돈만 연구비만 쓰는 우리가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그런 기초 중에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비를 마련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진 연구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질자원연구원 이희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